뉴스파이치 교수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국민들에게 지급이 된 지 이제 20여일째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요, 지역 상권, 골목 상권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어서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시행이 된 지 한 95%가 수령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1일부터 그 온라인 신청으로 이제 시작이 됐죠. 예. 지금 보름이 약간 지났는데 수령 현황을 보면은 25일까지 예. 25일까지 전체 그 지원 규모가 14조 2천억 원 중에 13조 원이 지금 그 신청이 됐습니다. 대부분 수령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대상 가구 기준으로 보면은 95%가 수령을 완료했다. 그러니까 보는군요. 수령 가구가 2,060만 가구인데요. 예. 그 전체 지급 대상이 2,170여만 가구니까는 94.7%, 95% 가까이 지금 그 수령 신청을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막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뭐 나는 신용카드로 받을 거야, 나는 선불카드로 받을 거야, 아니, 종이 지폐가 더 좋아.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지급 형태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 그 체크카드 충전이 전체 한 그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1,440만 가구로 가구 기준으로 보면은 66%고요. 예. 지급액 기준으로 봐도 뭐 9조 4천억이니까는 그 절대적으로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이 현금, 아무래도 이제 그 최저 생계 수급자들, 예, 맞습니다. 수급자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선불카드, 그 마지막 순위가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인데 우리 그렇군요. 충북에서는 좀 독특하게도 제천시가 지역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 제천에서는 10가구 중에 4가구가 다른 지역보다 독보적으로 그 지역 그 화폐를 많이 좀 그 선호하는 그런 그렇군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시에서도 또 지역 화폐로 많이 또 발행을 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가까운 청주에서는 지역 화폐가 없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모바일로 또 선불 카드로 청주페이로 받는 뭐 네.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 어떻습니까? 충북 전체의 지급 금액 충북으로만 좀 따져 볼까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충북은 24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예. 24일 기준으로 66만 그 9,500 가구가 신청했으니까요. 금액상으로는 지금 4,220억 정도. 예. 그 규모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가운데서는 그 경기도가 인구라든지 규모가 가장 많으니까는 예. 2조 9천억, 3조 원 가까이 돼서 가장 많고 다음이 그렇군요. 서울. 예. 뭐 그다음에 경남, 부산, 인천, 경북, 대구, 충남, 전남, 전북, 다음에 충북 4,200여억 원. 거의 뭐 인구 순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오프라인 신청, 그 신용 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25일부터 요일제 적용이 해제돼서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이제 가능하고요. 아무 때나 가능한 걸로. 신청은 내달 5일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예.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선불카드 신청은 계속적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지역에 또 집 가까운 곳을 이렇게 가보니까 요즘은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고 있고, 네. 가까운 병의원을 가봐도 환자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기 회복, 골목 상권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이죠.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관리 기업인 예. 한국신용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첫 주인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충북 도내 카드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 4.25%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25%요. 그러니까는 떨어졌네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약간 한 4% 정도 떨어진 것인데, 네. 왜냐하면 이것은 올 들어서 지난 그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경우를 보면요. 예. 지난해 그 동기 대비 같은 기간 대비로 보면 무려 30% 이상 하락이 됐었습니다. 매출이. 그 카드 매출이요. 그럼 마이너스 4%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그 작년 매출 수준에 거의 근접을 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 긴급 재난 지원으로 인한 그 카드 소비
사용이 예. 많았다. 아,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보면은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제한을 두었잖아요. 대형마트 네, 안 되고 네. 뭐 이것저것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의 골목에 있는 마트, 약국, 병원, 식당, 음식점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 이게 좀 이제 그 업종별로 좀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전통시장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골목 상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식 업종으로는 굉장히 좀 활성화가 돼 있고, 예. 그리고 뭐 우리 그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네. 이런 데는 아무래도 그 점포 내에도 이제 수수료를 내고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임대 예. 매장이 있고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 임대 매장에서 쓸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 그 소비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 백화점이면 모든 게 안 된다고 그렇군요.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충북 지역에서도 뭐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그 약국 우리 그 공적 마스크들 많이 그 사기 위해서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긴급 재난금이 지원이 되다 보니 우리 어르신들한테 두드러진 현상은 바로 그 영양제를 이제 건강식품 같은 영양제를 찾는 어르신들이 꽤 많았다. 그렇군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동네 마트죠. 대형 마트가 아니라. 예. 그리고 여기에도 아무래도 이제 식자재라든지 생필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들 찾고. 예. 네,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새로운 문화들이 생겼습니다. 예. 그 보면은 그 이제 우리 그 저 편의점이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편의점에서는 다 가능한 걸로 되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 예를 들어서 물론 뭐 관련 업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습니다만은 긴급재난금 지원되면서 공교롭게도 이제 조각 치킨 가격이 뭐 한 10% 올랐다. 이용자가 많아지니까. 네, 그런 또 그 얘기들이 있었고 반면에 그 재래시장에서는 그 제한지원금 사용 손님들에게 우리는 좀 할인을 해주자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올리자는 그런 그 품목이 있었으면 또 그 우리 저 전통시장에서는 좀 내리자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군요. 뭐 재래시장도 사실 그 다루는 품목마다 좀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이제 흔히들 우리 좀 중장년층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주부 중심으로. 그런데 예. 이번 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2030 세대들이 그래도 좀 많이 늘었다. 그렇군요. 네. 새로워진 문화. 네, 그 소상공인을 돕는 어떤 착한 소비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들 했지만은 그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예. 문구 그런 쪽은 아무래도 우리 전통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하는, 크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뭐 알겠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그 역차별을 받는 그런 그 매장들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위장 전입한 공무원들 가령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시잖아요. 각 시군에서 인구수 늘리기 위해서 주소지 옮겨라 공무원들도. 그렇지 않으면은 뭐 마이너스 고가를 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번에 뭐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거 좀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들으시면은 발끈할 얘기인가요? 이거 긴급재난금 타려고 뭐 위장 전입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충북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그 지역의 인구수가 자꾸 줄면은 이제 정부 보조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그 어떤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근무하는 자치단체에 와서 거주를 해라 하니까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특히 뭐 이제 뭐 사무관 승진이라든지 이런 군 단위에서는 예.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부분이 있으니까는 일정 기간 그 인사철에는 또 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예. 자치단체별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청주 들어온 길들이 뭐 완전히 뭐 진짜 어마어마한 게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전입 신고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대주 기준이고. 그렇죠. 주소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 가정에서 그 아빠는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 가 있고 독립 세대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게 무슨 위장전입 공무원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그 생활은 그 예를 들어 청주에서 하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 주소지는 이제 거길로 전입이 예, 되고 예. 하니까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렇게 그 독립세대 건강보험료를 내는 독립세대 좀 지원 좀 같이 하자 했는데 예.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만 원을 더 타네 만에 이제 아, 그런 논란거리가 그런 되고 얘기군요.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요소 많은데요. 잘 살펴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